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분은요, 흉토 문화유산 해설사이십니다. 김상조님을 모시고요. 오늘 이제 연호랑 세우녀 콘텐츠 및 관광 마케팅 홍보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삼국육사는 우리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련서님이 설화나 일어나는 얘기들, 효부, 효자들 그런 당시 얘기들을 엮어서 기록을 했죠. 삼국사기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의 고대 중요한 희귀 역사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자체별로 관광 활성화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2017년도에 관광진흥 기본 계획을 밝혔어요. 그래 밝히고 나가지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작년에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고대 설화로만 내려오던 이 얘기를 그냥 학술적으로, 물론 이제 1월 신제나 1월 문화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뭐 계속 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열고 있고, 그 다음 2016년도에 지금 일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화를 관광 자원화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도 오늘 이런 학술 세미나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걸 이제 관광 자원으로 연호랑 세원여 설화를 좀 더 현실화시켜가 꺼내가지고 우리 지역 관광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세미나의 취지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럼 이제 고대 설화 연호랑 세원여의 관광 자원화는 가능한가? 저는 오늘 이제 관광 자원화 방안을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물론 뭐 개발론에 지역 개발에 속하지만은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가면서 콘텐츠 개발까지 얘기를 그렇게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패널들이 나머지 부분 뭐 콘텐츠나 정체성 문제나 이런 거는 나중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 관광은 지금 보면은 현주소가 보경사, 죽도시장, 오사, 구룡포, 호미곶 면에 호미곶, 세천령 광장 그 일대, 등대, 대보 등대, 그 다음 뭐 죽도시장, 뭐 이런 식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이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를 탄생지 중심으로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도구, 오천 일대 그리고 호미곶까지 이르는 데가 전부가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가 담긴 유적지가 산지에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시나 지역을 제가 전국 이 답사를 다녀보면은 작은 요만한 것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 자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 그러니까 인홍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외지로 청년층들이 빠져나간 지자체마다 관광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가보니까 전북 김제 같은 경우는 옛날 만경평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넓은 농사지을 농업시대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끓었는데 어느 한 면 소재지에 가보니까 폐허전, 전쟁터, 피난민들이 떠난 빈 도시처럼 면사무소, 파출소, 농경 뭐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집이 다 비어 있는 걸 봤습니다. 참혹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전북 김제시에서는 그런 소재지를 가지고 그 자체를 또 관광 자원화를 해가지고 빈 집을 적산가옥, 일제시대 남은 집이나 일제시대 부호들이 살던 집을 관광지로 해가지고 편마를 세우고 안내판을 세우고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죠.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 하나로 가지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생지 주변에 제가 가보니까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는 현재 그 우리 포항 시민들은 조금 설화, 신화, 미신적인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사당이 1980년대 초에 동해면 그 도구리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뭐 그걸 관광 매체로 대상으로 객차로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사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은 연계 코스가 개발돼 가지고 다른 관광 유적지와 연결이 되면은 연호랑 세원여 유적지와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조금 개선해서 이 연호랑 세원여가 뭐다는 거, 우리 여기 아까도 많이 오셨는데 1월 문화원 이런 데서는 그런 분야를 그 강의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가 우리 지역과의 밀착 관계되어 있고 직접적인 발전 관광 유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좀 많이 시키고, 그러자면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외지에도 연호랑 세원여, 죽도시장도 중요하지만 연호랑 세원여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더 중요하다. 이걸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예, 우리가 이 설화를,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다, 설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는데, 다른 시에 이래 가보니까요, 설화,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그 지역의 자원이 되고 관광 자원이 되더라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에 가면은 가야산 정견모주,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은 가야국 왕, 김수로 왕의 어머니인데 가야산 신이다. 그래서 이 가야산 신이 정견모주인데, 지금 저 해인사 안에 가면은 정견모주를 모시는 국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있고, 근데 성주군에서 가야산 신 정견모주를 이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해가지고 뭐냐면 가야산 역사 테마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야생초 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접근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볼 수 있도록 1, 2, 3층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큰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것이 하나의 관광 객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야산 역사 테마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옆에 가까운 그 군위군에 가면은 군위 여행을 뭐 포항 분들은 자주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면은 경로당 입구에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버스 정류장에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이게 불과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한 7, 8년 전부터 삼국유사를 쓴 아까 그 말씀드린 이련 스님이 군위 인각사에서 주석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말년을 거기서 보냈죠. 보각국사. 예, 이분이 그 삼국유사를 마무리 짓고 썼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고장을 관광 자원화해가지고 내걸고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의 체험 공간으로 또는 보고 즐길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삼국유사 테마공원, 그러니까 저 군위댐 가는데 보면 일연공원이라고 있어요. 군위인각사에서 한 2km 떨어진데 그 일연공원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가를 그 비석을 만들어 세우고 그 옆에 일연공원을 만들고 일연 테마공원, 그러니까 일연 스님의 생애 태어나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일연 스님 효도 둘레길, 어머니 묘까지, 어머니 묘까지 둘레길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 군위댐 인각사 학소대 일원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모이는 새로운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그 군위 화본역이라고 그 옛 철도역을 이용했는 관광지도 가면은 벽화에도 이런 스님을 크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장,
그래 군위 사람들은 그 굉장히 이제 이런 스님이 우리 동네 고향이다 이런데 원래는 우리 포항이 이런 스님이 계시던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발을 못했고 조금 템포가 늦어가지고 이런 스님을 군위에 빼앗겨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군위는 삼국유사로 하나를 가지고 거의 뭐 크게 현실감이 없는데도 그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꾸며가지고 관광 자원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보고 배워야 될 좋은 사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 단오제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입니다. 설, 추석 그리고 한식 단오인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 설과 추석만 남고 단오하고 한식 이런 거는 지금 없어진 상황인데요. 원래 단오는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입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양기가 모이는 힘이 넘치는 5월 5일 음력 그걸 이제 단오로 해가지고 절기 중에는 굉장히 치죠. 원래 이 단오는 중국에서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 회왕이 구른을 신하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 구른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명나수라는 그 바다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서 그 죽은 날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단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뭐 그거하고 전설하고는 중국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한 1000년간 단오를 지내왔는데 그게 다 끊겼는데 이 강릉에서는 강릉하고 우리나라 이 단오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밀양하고 백중 단오를 중요시했는데 이 강릉에서는 이 단오제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돼가지고 5월 단오 그 기간 한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 30일간 해외 관광객들까지 시내가 들끓어요. 식당이 막 영업이 잘 되고 관광객들이 숙박업소에 몰려가 방이 없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강릉 단오제는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강릉 대관령에 가면은 대관령 양떼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뭐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양떼 목장까지만 가고 그 1km 떨어진 대관령 국사당 성황당 국사당 거기는 안 가죠. 산신당하고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무당들 있고 뭐 미신이다고 하는데 사실은 강릉 사람들에게는 영동지방 그 일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 성황당과 산신당을 모셨습니다. 우리 여기 경주나 포항 사람들은 보면은 김유신 장군 있죠. 그게 우리 경주 사람이고 경주에 무덤 왕릉이 있기 때문에 김유신은 막 경주 일대에만 얘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사실 김유신은 그런 작은 인물이 아니에요. 지역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고 이 강릉에도 산신당에 김유신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균이라는 분 있죠. 강릉 출신.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성소부부고라는 책에 보면은 김유신이 강릉에 와서 선지사라는 절에서 대관령에 들어가서 무예를 닦고 선지사라는 절에서 금을 만들어 가지고 적들을 토벌했다. 그리고 그 가면은 화부산사라고 지금도 사당이 있는데 말갈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중국의 말갈족 오랑캐지 쳐들어왔을 때에 김유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오대산에서 적을 물리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해서 강릉 사람들, 영동지방 사람들에게는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신당에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지금까지 이제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데 그 행사가 지금 이제 단오제와 연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신당 바로 옆에 또 성황당이 있는데요. 국사당이라고. 성황국사당. 이건 누구 왔냐면은 우리 신라시대 말에 구산 선문의 그 하나의 그 선종인데 사굴산파 창시자 범일 스님이었습니다. 강릉 학산에 가면은요,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그 테라로사 커피 공장 들어보셨죠? 그 공장에서 별로 안 떨어진 데 보면은 굴산사지라고 엄청난 절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범일 스님이 태어난 곳인데
그 옆에 가면은 뭐 경제학자 조순시 생가도 있고 이런데 그 일대가 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라로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차고 굴산 사지도 둘러보고 거기 이제 범일 스님 유적지 마시던 물 석천지라는 물도 샘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범일 스님을 강릉 사람들은 또 모시고 해서 성황당 대관령 성황당 국사당이라는데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국사당, 성황당 이런 거 들어보면은 산신당 이러면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 저거 우리 생활과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특히 뭐 종교, 기독교나 이쪽에 보면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 사람들은 그 전통을 계속 이어와가지고 그 행사를 지금까지 거의 한 1000년이 됐다 그래요. 재현하면서 그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가지고 지금은 지역의 먹거리, 우리 국내 문화유산에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유명한 강릉시 단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지역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이 도약을 하면서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됐거든요. 설화, 신화, 얘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요 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이름이 역사 신화공원, 신화공원, 설화 역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공원을 테마로 만들고 관광객들이 들립니다. 저 무주 가는 길에 저게 있거든요. 들리고 여기 이제 해인산에 가면은 그 설화를 뒷받침하는 이런 국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군위군 상공유사의 고장, 그 살아온 이야기 마을. 여기서 주말마다 대구에서 청소년 단체들이 와가지고 목판 판각, 상공유사를 직접 그 판각을 만들어보고 체험하고 볼거리 뭐 즐기고 한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현 관아의 내부 모습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각사. 이 인각사 주변이 지금 테마 공원화 돼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기 연호랑 세운여 테마 공원 주변도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군이 인각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일대가 지금 군이 댐이 생기고 댐 주변에 드라이브 코스가 생기면서 둘레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캠핑카 갖다 놓는 그것도 그 캠핑장, 카 캠핑장 그런 것도 생기고 오토 캠핑장 그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둘레길이 세 군데가 여기 개발되어 있거든요. 상공유사 이련스님 그 하나 가지고 넘겨주세요. 요것도 요 아까 말씀드린 대관령 국사당이 이게 강릉 영동 지역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신을 모시고 단풍나무를 베가지고 신목이라 그래가지고 흔들면서 그 대관령 9굽이 옛날 대관령 구도로를 내려가면서 이제 여성황당에 가서 이제 합방을 시키고 그걸 모셔놓고 일주일간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에 나오는 게 이제 관노극. 관노라 그러면은 옛날에 관에 있는 노비들, 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평소에 억압받던 스트레스를 푸는 관노극.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지역에서 하는 컨텐츠들, 축제, 춤 같은 거 온갖 공연이 남대천편에서 벌어집니다. 해외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일본의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예, 넘겨주세요. 요거는 산신당, 아까 말한 김유신 장군. 예, 이 김유신 장군의 유적이 강릉에 가면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자기들 강릉 영동지방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경주에만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 유적은 경북 경산에도 있고요. 경산에 가면은 암양에 장군이 말 타고 훈련하던 서서 지켜보던 그 유적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유적지 둥글게 굉장히 땅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경산에도 있고 진천 김유신의 아버지가 진천 태수를 지었기 때문에 충북 진천 농달이 있는 데 있습니까? 거기도 김유신 장군 유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시야를 국한시계가 우리 지역에만 볼 게 아니고
확산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다는 사고의 폭을 좀 그래 넓혔을 수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단오제 지나는 거. 예. 흔히 이제 신세대들은 더 그렇고 보통 이제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이런 거 보면은 뭐 재미없어 하고 안 갑니다. 뭐 저거 뭐 제 지내는 거 초원 아흔 뭐 이래가지고 절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내려와서 행사 끝날 때까지는 엄청난 볼거리 구경거리가 거기서 생산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 시내 가는 거. 그럼 우리가 그 일본이나 뭐 외국 멕시코 해외 축제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 강릉은 이거 보러 그 하여튼 뭐 숙박업소가 한 달간 영업을 요때 뭐 거의 돈을 다 번다라고 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원래 1월 사당이 오천 부대 안에 1월지라는 저수 해달못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사당이 도구 면사무소 장마당 뒤에 그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1월 문화제 우리 했죠. 경연제로 열리다. 2017년도 작년에 열렸으니까 올해는 안 열려고 내년에 이제 열리는 1월 문화제를 통해서고 지금 1월지가 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 동해면에 가면 도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룡포 가는 도로가 4차선이 나면서 한 3분의 2가 그 아까운 백사장이 도로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원래 그 백사장이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의 탄생장인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위를 타고 미투리만 놔두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출발지가 도구 해수욕장입니다. 도구 해수욕장. 저는 뭐 감히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기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도구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이두로 볼 때 도기야는 그대로 도지덜, 해도지덜 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도구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 도구 해수욕장이 지금 뭐 엉망으로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이 그 인공리에 뭐 도구하고는 떨어진 곳인데 전망이 좋은 인공리에 지금 생겨 있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하고 만든 사람이 도구 출신이에요. 제 후배인데 이제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그런 걸 이 지원 또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호랑 세원여 설화를 가지고 그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 루트, 연계 코스를 개발하는 게 좋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지를 하드웨어적인 얘기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1월 사당입니다. 제가 요 애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가 이렇다 전설을 얘기하고 온갖 걸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요까지도 크게 안 와닿아요. 지금 뭔데 그냥 옛날 집이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났고 그 다음 당겨보세요. 1월 문화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연호랑 세원여 부부 선발 그 다음에 저 학교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문화제 요 좀 크게 하고 있죠. 시내 전체적으로. 요거는 1월지. 예, 이것도 넘겨주세요. 그래 지금 이제 보시는 도구 해수욕장이 저래 있는데 저는 이 해수욕장이 1997년도 그 해병대 부대원들이 이 수영을 하다가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식어가고 있어요. 그래 이거를 좀 살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금 저 호미곶에 가면은 연호랑 세원여 그 동상 비석이 아니습니까? 그제 그 뒤에는 설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원래는 그게 설 곳이 거기가 아니고 이 도구 해수욕장 입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광 홍보 마케팅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셀럽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을 관광에 활용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연호랑 세원여라는 설화 속 가상 인물이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셀럽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상을 좀 더 크게 해서 이 해수욕장 입구나 바닷가에 들어가서 세우면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해수욕장이 거의 모래가 유실되고 또 포스코 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염이 돼가지고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한 40년 전만 해도 명사심리 한 8km에 걸치고 폭이 한 400m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그런 기능을 상실했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연호랑 세운여 상을 대형으로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가 일본 방향을 가리키고 출발했다는 거 그걸 좀 기념했으면 좋겠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미곶 둘레길이 이번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이건 테마공원인데 테마공원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컨텐츠가 없다, 볼 게 없다, 뭐 신라촌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과연 이 연호랑 세운여 설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지적이 언론들에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 유적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 건너편에 BOQ 들어간 입구 마당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 용광로 사마제철 고로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지금 거의 뭐 고철로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중요한 근대 유적인데 그게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지 포스코 아니라는 개념 때문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걸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연호랑 세운여 테마공원에다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고로 용광로라고 해서 일로 옮겨놓으면 콘텐츠 보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라마을 철예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신라마을 철예술들 이런 거를 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당겨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유적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배경 입간판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뭐 그리고 디오라마 조형물 아까 셀럽 마케팅과 연결해서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그다음 인물 동상들 우리 포항에는 이런 셀럽 마케팅이 거의 밑바닥입니다. 다른 시도에 가보면요 지자체 작은 데 가보면은 한 인물이 유명한 인사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확대해서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경북 봉화에 가면은 성이성이라는 그 개서당이라는 고택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우리 성춘양전 있죠. 성춘양전에 나오는 이도령, 이몽룡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건 모델이 된 사람이거든요. 성이성이라는 분이 남긴 책에 그 이몽룡이 쓴 그 변사또를 꾸짖는 시 아니습니까? 한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방가요는 만인육이고 총루낚시 민누낙이면 가성고쳐 뭐 원성고 있잖아요. 앞에 좀 들렸는데 그 시조를 원래 쓴 분이 경북 봉화의 성이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이 성이성을 셀럽 마케팅을 해가지고 개서당을 지금 관광지로 만들고 성이성 가문에 내려오는 유물들 의사 있습니까? 암행의사가 쓰던 모자, 의사와 꽃, 앞에 얼굴 가리는 거 뭐 이런 책자 이걸 가지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셀럽 마케팅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에 가니까 강동육주 우리 역사에 나오는 강동육주를 거란족하고 소선영 장군하고 왜 그 단판에가 빼앗아온 서희 장군 있죠. 서희 장군 동상을 그 육거리 우리 같으면 육거리 같은데 가운데다가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서희 기념관 해가지고 한국 외교 그러니까 외교사 그 내용을 다 전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기문 씨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천하고 여주 사이 길 옆에다 했는데 서희 셀럽 마케팅 우리도 포항도 그런 인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몽주부터 시작해서 정선명 뭐 근데 우리
시내 돌아다녀 보면 동상 하나 없죠. 마을 5거리나 6거리 가운데 그런 동상들.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뒤처지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셀럽 마케팅하고 같이 또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고 좋고 뭐 이런 것만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거, 큰 사건적인 거.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지진을 11월 15일 날 작년에 겪었지 않습니까? 이 지진 현장, 저는 포항시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보존 안 하느냐? 기둥이 필터링, 무슨 필로티 기둥, 그 휘어진 거, 그거를 둘레 철조망을 치고 해서 관광지로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그걸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앞으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들 사진으로만 찍어 놓지 말고 그 현장을 일정 구획을 해서 구간을 보존하면은 다크투어로서 포항에 지진 현장 보러 가자. 일본에 가면은 화산 지진 쓰나미 현장 보존해 놓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게 다크투어를 좀 사람들 우리 감성에 그게 좀 안 맞는 모양인지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이제 넣고 당겨주세요. 그래 이제 아까 제가 그 1월 사당을 살리는 방안, 그 주변을 전부 엮어가 연계 코스를 개발하는 중에 여기에 다른 건 다 보셨지만은 동해초등 박우석 선생 추모비 저거 아십니까? 1954년도 그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이 해양훈련을 했어요. 동해해수욕장이 해양훈련장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애들하고 이제 그 6학년 담임이었는데 전교생이 바닷가에 가서 해양훈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제식 교육이 남아있어가 지금은 우리가 해양훈련을 안 하지만 옛날엔 해양훈련을 했거든요. 바닷가에 초등생들도. 그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당시 33살 묵은 이 선생님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구조하고 하다가 마지막 학생 한 명하고 끌어안고 같이 휩쓸려 버렸어요. 사도 중요한 우리 표상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을 위해서 이제 54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안강분입니다. 요 경기 안강에서 부산 동아대학 졸업하고 이제 안강중학교 조금 있다가 동해초등에 가서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셨는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동해초등에 문고를 기증하고 장학금을 내고 그래요. 사위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생 추모비가 거기인데 저는 그거를 1월 사당하고 거리가 100m밖에 안 됩니다. 가까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사도 표상 박우석 선생님의 동상을 세우든지 그게 추모비를 조금 더 새롭게 꾸미면은 우리가 1월 사당하고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요. 그리고 그 학교 마당에는 우리 거성문화의 표본인 이 선돌이 또 거기 같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사당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잘 안 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1월 사당 옆에 보면은 지금은 사라진 5일 장터가 있어요. 그게 60년대만 해도 장마당 장날이면은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을 정도로 흰옷을 입은 그 장군들이 넘쳐나던 곳인데 언제부턴가 새 시대에 밀려가지고 지금 거의 흐지부지 되겠는데 그 전통 5일장을 저는 그 다른 5일장 개발했는 전통 체험장을 보고 이 5일장터를 개발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 그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장터도 대장간 터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북 문경에 가면은 가은읍에 가니까 광부들이 그 번성하던 시절에 장터가 지금은 흐지부지 된 거를 문경시가 2011년도에 그 체험형 장터로 개발해 가지고 초가집 상가를 짓고 그리고 쭉 거기다가 이 현대식 놀이터가 아닌 구식 놀이기구들 아니십니까? 목마, 나무로 만든 자전거, 나무로 만든 탈 것들 이런 걸 해놓고 대장간, 방앗간 이런 걸 해놓으니까 또 그게 보러 오는
보러 와서는 지역 특산물을 같이 사는 장터가 좀 도시재생 사업 형식으로 만든 건데 성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구 전통 오일 장터 이름을 연호랑 세원여 장 뭐 이걸 하든지 다른 어떤 식으로 꾸미면은 그 장터를 살리면은 그 연계가 다 됩니다. 도구 해수욕장도 가까이 있고 볼거리도 있고 거기서 조금 가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분은 최근에 향토 사학자가 발굴한 분인데 유의학자 석곡 이규준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한 서적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물론 이분 지금 자료가 전시관이 없어가지고 개인 집에 목판 책을 썼는 목판이 360여 권이 그냥 창고에 섞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우리 꺼내가지고 기념관을 세우고 그 자료를 전시하면은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대단하답니다. 동무 이재마 있죠. 사상의학을 만든 북쪽에 동무 이재마가 있으면은 남쪽에는 석곡 이규준이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유의학자인데 후손들이 어떻게 이걸 잘 아는지 지금까지 너무나 묻혀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학파라고 부산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분이 의학 이론 중에 부양론 그러니까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라는 이런 논리는 지금 의학자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문학파라고 해마다 이분 산소에 와서 추모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분 유물이 석곡 도서관이라는 도구의 조그마한 도서관인데 거기 올라가는 복도에 조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적 유물 책자들 자료들이 전시될 만한 기념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럽 마케팅으로 이분 동상을 이 1월사당 부근에다가 하나 또 세우고 그리고 묘소까지 연계 관광을 하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전북 정읍에 가보면은 우리가 아는 부루헌 정극인 선생 들어봤죠? 부루헌 상충곡이라고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걸 지은 부루헌 정극인 선생이 살던 정읍 무성에는 가면은 선생 묘소 거주하던 사당 집 제실부터 묘소까지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인근 다른 무성 서원이나 딴 자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관광 루트로 만들어 둔 걸 봤습니다. 이분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분이죠. 나머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목장성 봉수대 장기업성 그리고 최근에 우리 향토사학자 이상준 박사가 만들어낸 한의학 장기 유배 체험촌이 요 밑에 같이 또 있습니다. 그래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좋은 관광 루트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박우석 선생 추모 비석입니다. 넘겨주세요. 요게 선돌. 이 거성 문화로 대표적인 건데 칠곡에 가면은 요것보다 못한 비석을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관광 코스에 넣어놨어요. 칠곡에. 이게 5일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가집 상가를 짓고 전통 체험 장터로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팔고 아까 다른 시설을 대장간 방앗간을 복원하고 옛날 해안 지방에 내려오던 전통 풍습을 담은 시장 이걸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있고 터도 비어 있어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기 가면 옛날 대장간 하던 터 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송림이 있어가지고 휴식 공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말목장성 봉수대. 요 아까 이제 석곡 이규준 선생, 동무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 유명하죠. 간이 크면은 간소 비대 이런 사상의학. 우리는 이제 이규준 선생, 석곡. 이 지역이 낳은 유명한 유의학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저는 동상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도서관이나 어디 앞에 이분들 상반신 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렸으면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장기엽성 둘레길 넘겨주세요. 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거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일제강점기 때는 포항과 일본 시마네 현 간의 그 연락선이 오고 갔답니다. 연락선. 지금 말하면 크루즈 여객선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영일만 크루즈 여객 부두가 지금 곧 2020년도 완공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크루즈를 충분히 이 동해안을 돌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은 경주하고 연계해가지고 여기 와서 내려가 경주 관광하고 와서 배로 돌아가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은데 시마네 현하고 포항시가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덕 울산 교통환경 개선 요 넘겨주세요. 요거도 뭐 시마네 위치가 여기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참 하나 말씀드리는 데 우리가 연호랑과 세원여를 1월 문화 그러니까 해와 달로 이렇게 구분하고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의 어떤 모든 지금까지 정책이 연호랑 해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새천년 해맞이 광장 그리고 해맞이 행사 이렇게만 하는데 저는 그 세원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월 대보름 월 달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지역에요 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김천에 달봉산이 있고 포항에 달봉산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인곡 아까 말씀드린 그 호미곶 둘레길을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산이 달봉산입니다.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지역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달맞이 한다고. 거기 올라가는 길이 지그재그로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면 낮에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 산성에 올라가 가지고 불을 지르고 놀고 저쪽 저 동해를 보면서 해가 뜨기를 달이 뜨기를 기다려가 밤에 달이 뜨면은 빌고 절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연날리기도 하고 뭐 앵마기도 하고 거기서 뭐 둘러가 빙빙 강강술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해맞이 양력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전부 가버렸는데 이 달봉산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쭉쭉 넘겨버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호랑 세원여 테마 기념관에 있는 그 설로화의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 이 달맞이는요, 달봉산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한 198m 야사이고 봉우리가 이렇게 3개 있는데 그래 올라가면은 그 노약자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상에 가보면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 보면요, 이쪽 서쪽으로 보면은 포항제철소, 시가지, 포항공항, 해병부대, 영일만, 어령선 이게 전망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맨 왼쪽에는 푸른 송림이 지금은 청림동에서 끊겨버렸지만은 푸른 송림이 울울창창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흰 백사장이 또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푸른 바다 이 삼색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달봉산입니다. 예, 그 정상에 언제씩 한번 올라가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래 이 달봉산을 한번 내려 여기에서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해맞이 축제가 끝나고 음력 정월 대보름 날 축제를 그런 어떤 달맞이 행사를 한번 하면은 그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관광 자원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이런 석도 모노레일이나 또는 이런 작은 케이블카 이런 걸 하나 하면은 인공위점에서 차를 대놓고 올라가서 영일만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일만이 이렇게 한 걸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그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달의 의미를 부여해서 달맞이 할 때는
이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관광객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가능성을 달봉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작은 도시들이 다녀보니까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김제 만경평야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테마가 없고 우리처럼 이런 설화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으로 전부 이민을 갔다. 사람 이놈을 갔다. 만주로 떠났을 당시 이야기를 가지고 할빈역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주에 가가지고 살던 집을 재현해 놓고 만주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를 김제시가 꾸며놨어요. 어찌 보면은 그 자원이 없다 보니까 끌고 찾고 뒤져가지고 우리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 누가 만주에 가서 이렇게 살았다. 이걸 가지고 와서 만든 걸 보니까 서재의 빈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중한 컨텐츠라 연호랑 세원여가 있는 만큼 이 관광 자원을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걸 쭉 모아가지고 만들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차후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뭔가를 또 찾지 않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충분히 포항시도 성장 잠재력이다. 앞으로 테마는 해양 관광 문화도시. 30년 전에는 문화의 불모지인데 지금은 역사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따로 없으신가요? 네, 질문 따로 없으세요? 아,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앞쪽에서 패널 토론도 있다고요. 또 혹시 그때 질문 하셔도 된다는데 그래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뭐 바로 하실 것 같으면 한 2분 정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대장간터? 연호랑 세운여의 대장간터죠. 거기가 어딘지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호랑 세운여, 연호랑이 탄 바위가 도구의 어디쯤인지 아시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바위는 지금 확실하게 못 찾습니다. 못 찾는데 일본에 우리 신라 천일창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 왕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일본에 왔다. 그때 이제 일본에 그 바위가 있답니다. 천일창 왕자가 타고 왔던 바위가 일본에 있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구에는 지금 인곡이라고 인곡 1, 2 바닷가에 가면은요, 우리 그전에 도구 앞에 옆에 동네 약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전 일의 옛 이름이 구암입니다. 구암. 그래서 구암이 시골 지방 표현대로 군바우 그래. 군바우. 아래 군바우, 군바우 그래가 윗구암, 상구암, 하구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게 구암에 가면은 그 구암이라는 이름이 바닷가에 바위가 9개 있어가지고 이름을 그래 지었다 그래요. 옛날 고로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인공리 앞에 가면은 가위바위, 주먹바위, 뭐 바쁘제 그러니까 이 손바닥 편 바위 이런 바위가 여러 개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깊었는데 지금 그 매립이 돼가지고 바로 바닷가에 와 있거든요. 그래 그 일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는 임곡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도구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임곡과 약전 구암 간의 곡에 여박굴 도랑이라고 강이 있어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경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임곡하고 약전인데 아까 석곡 선생도 있잖아요. 석곡이 뭐냐면 독골, 돌골, 독골 또 돼지 돛자도 하기도 하는데 거기 출신인데 인곡에서 태어났다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계 지점에 가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인곡, 약전 사이, 구암 사이가 여박굴 도랑이라고 하천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재밌는 게
시신이 바닷가에서 많이 떠내려왔어요.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의무감에서. 그런데 일찍 발견한 사람들이 곧 그 하천 저쪽으로 밀어버려요. 물이 안 깊으니까. 우리 마을에 떠내려온 시신이 아니라고. 그럼 그쪽 마을에 또 누가 또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그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하천 바로 밑에 보면은 바위가 지금도 7개의 바위가 물속에 있습니다. 그 일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터는요, 그 도구 교회에 올라가는 길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상시로 하는 대장간터가 아니고 장날마다 불을 일으켜 가지고 대장간을 하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호미, 연장, 낫 뭐 이런 거 벼르고 했습니다. 그 대장간터가 사라진 게 참 아쉽죠, 지금. 그하고는 증명이 안 되고, 예, 입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뭐 넓게 관련 지으면은 우리한테 참 좋은 유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